예전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텔레비에 광고를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광고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적립식 펀드 가입 기간이 2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23개월이라는 기간,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길다고 할 수 있지만 펀드 투자에 있어서는 23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거야. 그럼 장기 투자는 몇 년을 해야지 장기 투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통상적으로 펀드를 가입할 거면 5년은 가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5년 들어갈 거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5년이 왜 5년이었냐면, 처음에는 저도 3년이었어요. 3년. 그래서 3년만 맡겨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설레발에 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3년으로는 택도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 물론 뭐 그해 재수가 좋으면 이게 리니어하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조정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가 없으면, 특히나 뭐 2018년 이렇게 얽혀있는 해는 2018년 다 떨어졌으니까 이런 한 해는 이렇게 별로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 뭐 그래도 뭐 지금쯤 왔으면 조금 다 좋아졌겠지만서도, 결론적으로 3년으로는 이런저런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어느 날 내 고객님들 계좌를 봤는데 내 고객들을 봤을 때도 진짜 많은 고객을 받았는데 진짜 많은 고객이 떠나갔단 말이야. 근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중에 5년 가입한 사람 계좌는 내가 봤을 때 다 괜찮은 거야. 근데 뭐 물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겠지. 상대방은 이제 고객님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진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5년 들어간 계좌는 구간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성과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상 펀드를 말 때 일단 5년은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이 5년이면 통상적으로 장기 투자냐라고 물어보면 장기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 물론 이 5년을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결과가 매번 좋진 않아.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나 저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장기 투자란 말이야. 왜? 주가가 굳이 우상향을 그리지 않더라도, 횡보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주가의 70%는 횡보 구간이거든요. 그냥 맞다리 갔다리 해도 이게 한 5년씩 장기 투자를 계속 툭툭툭 던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배당과 배당의 재투자로 어느 정도는 스노우볼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시점이 와요. 5년쯤 되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했던 그런 개인적인 심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보시면 알겠지만 우한 폐렴 때문에 코스피 2200에서 2000까지 그냥 빡 깨졌잖아. 뭐 지금은 좀 이제 올라가고 있겠지. 근데 이런 일이 굳이 우한 폐렴이 오지 않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증시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증시의 변동성을 잘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했던 그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유튜브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처먹은 게 아마 그럴 건데. 근데 그 하나의 주식주, 이게 우선주에 계속 꾸준하게 장기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삼성전자도 조정이 왔잖아. 그러면 이때 계속 사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조정 구간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꾸준하게 사지 못해. 제일 병신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점을 한번 기다려볼까, 이거란 말이야. 차라리 떨어지면 그냥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사. 그게 아살이 낫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 때문에 손실을 부르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이게 펀드 투자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이 펀드 투자하잖아. 그럼 되게 잘해. 왜 그러냐면, 주식의 변동성과 펀드의 변동성을 비교했을 때 펀드의 변동성은 주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개별 종목은 왔다 갔다 엄청 심한데, 이거 하다가 펀드 가입하면, 펀드는 뭐 기본적으로 한 60종목씩 들어가 있잖아. 출렁거리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은 펀드를 오히려 안전자산이라는 느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 사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심리가 이게 탄탄하게 되면, 왜 그런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넣는단 말이야. 이거 올라갈 건데 뭐 씨부랄 거 하면서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익으로 연결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뭐 예금 아니면 부동산밖에 몰랐던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부동산 들어가면 부동산 쫄리잖아. 엄청, 내가 봤을 때 오버슈팅 구간 맞거든 지금 부동산 가격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예금이나 계속해야 되나? 근데 예금으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늘상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한테는 대안이란 게 없거든요. 답이 없어. 대안이란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예금 아니면 부동산인데 나머지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펀드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물론 공모펀드라는 게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말하긴 그래. 근데 문제는 펀드란 거는 아주 기본적인 템이거든요. 기본템. 공모펀드라는 게 기본템이라 가지고 뭔가 기대 승률이 많을 수는 없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은 게, 그런 뭔가 리스크 관리가 되게 쉽단 말이야. 적립식으로 기준가 분산이 계속 가능하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상 말한 게 기대 수익률 연 3%만 더 보라고 하잖아. 연 3%. 누군가한테는 연 3%라는 게, 야, 겨우 연 3%더 보려고 그 변동성을 버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이 3%만 여러분들이 다 먹더라도, 여러분이 이 평생 예적금으로 2억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그게 4억 이상 불어억 있거든요. 3%만 더 먹어도. 물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1년 1년 따졌을 때는, 개판일 때도 많겠지만서도 5년 이상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통 그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실전 좋트 한번 이게 발을 담그는 건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평생 예적금을 한 것보다 2배 이상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처음 시작은요, 좆도 아닌 금액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좌를 하나 보여줄 건데, 이 고객이 나한테 진짜 초창기 고객이거든요. 2011년에 계좌를 틀었으면 저한테 진짜 초창기 고객인데, 이분 계좌를 보면 제가 보통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보통 20% 그리고 뭐 40% 20% 단위로 저는 리밸런싱을 좀 하는 편이에요. 좀 빨리빨리 한 편인데, 이분 거는 리밸런싱을 한 것도 있지만 냅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냅뒀냐면 이 사람이 자동이체가 한 달에 10,000원씩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보면서도 이제 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냅둔 거고, 그리고 정작 본인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잖아. 신경도 안 써, 실제로. 그래서 투자 이런 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올인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월급이 한 100만 원 있잖아. 그럼 한 10만 원만 던져보세요. 10만 원 해갖고 펀드 10개로 10,000원씩만 나눠서 던져봐. 그러면 여러분 그 10개의 종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거든. 물론 이 10개 종목 찾기도 힘들 건데, 근데 뭐 이때까지 뭐 내 유튜브에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 뭐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금이라든가 글로벌 다이나믹 뿐만이 아니라 뭐 펀드 추천하면 되게 여러 개 뜨는데, 보통 뭐 유튜브라던가 뭐 네이버에서 펀드 추천해서 뜨는 펀드들이 진짜 병신 같은 걸 추천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지역별로 골라서 한 10개 모아갖고 10,000원씩 툭툭툭 던져보세요.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때 딱 시작이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실전 좋트는 여러분이 투자에 발을 담그고 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뭔가 투자에 대한 감각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뉴스를 보더라도 한 번 더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펀드 투자하면 되게 잘하냐 하면, 단순히 변동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는 시야가 좀 다르거든. 이게 투자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펀드 10개 10,000원씩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신경도 안 쓰면서도 뉴스라던가 뭔가 이런 걸 보거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때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투자에 대한 감각이 알게 모르게 생기면서 방금 전 말했던 투자에 대한 내성도 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드먼을 늘려나가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심리이기 때문에 항상 채권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볼 때 채권은 무조건 60% 이상은 들어오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채권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일전에 말했던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에 그냥 때려도 되는데, 이거는 환율 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좀 싫다 그러면 환율 변동이 없는데 되게 짧은 단기 채권 있잖아,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편입하고,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환율 열린 미국 채권 이런 것도 조금 사놓고, 그리고 심심하면 이제 뭐 이머진 채권 이런 것도 조금씩 사놓고, 그래서 그 70만 원도 이게 뭐 4개 5개 나눠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만 원을 이제 뭐 펀드 3만 원짜리 10개 나눠서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면 장기 투자가 별로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필요성 느끼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냥 당장 지금 펀드 슈퍼마켓 가가지고 계좌 트세요. 물론 뭐 펀슈를 꼭 안 가도 상관없어.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펀슈 S클래스가 요새 증권회사는 그런 A, E클래스의 요새 증권회사는 선취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펀슈 때문에.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뭐 굳이 펀슈를 개설하기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증권사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은 그냥 펀슈로 개설하는 게 좋은 게, 펀슈에는 모든 펀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개설하셔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금액들 있잖아. 별거 아닌 금액 10만 원이든 아니면 뭐 이제 5만 원이든 상관없어. 일단 무조건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래서 툭 던져봐. 던지면 결국에는 내가 말한 그 스노우볼이라는 게 느껴진 시점이 오거든요. 그게 5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구간이 아니고 개판인데도 근데도 수익이 나 있단 말이야. 5년쯤 되면 진짜 병신 같은 펀드만 가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좀 이게 가입할 만한 펀드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유튜브에서 간간히 올릴 건데, 근데 뭐 굳이 지금 당장은 이제 그거를 올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유튜브 검색해서 이렇게 펀드들 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제가 보여줬던 펀드 중에서 미래에셋 친디아 컨슈머, 전 이거 괜찮게 보거든요. 소비재 투자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왜 좋아하는지는 다음에 얘기해 줄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카레국이랑 이제 중국 이게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장기 투자하기는 되게 나쁘지 않거든, 소비재가. 그래서 단적으로 워렌 버핏 봐봐. 워렌 버핏 보면 막 장기 투자 엄청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잖아.
콜라보에서 한 40년 넘게 들어갔을 걸,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런 소비재 섹터는 좀 약간 안정감이란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뭐 친디아 컨슈머라던가 아니면 친디아 컨슈머 아니면 뭐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는 나쁘지 않고, 지금 와서는 제가 미래세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는 픽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일전에 말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도 나쁘지 않고, 뭐 피델리티 유럽 증권. 그래서 피델리티는 내가 개인적으로 외국계 회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펀드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JP 모건은 셔터뻑이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탁탁탁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런 거 딱딱딱 픽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펀드 한 10개 몇십 개 채워갖고 별관인 금액을 일단 발부터 딱 담그잖아. 그러면 이 한 걸음이 나중에 정말 위대한 그런 약진을 이렇게 팍 위대한 도약을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늙었을 때 돼지국밥 먹을 거 설렁탕 먹게 해주는 그런 어메이징한 결과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모두들 부자 되길 원하는 마음에 제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빰.